연체율 대폭등이라 저축은행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축은행을 진짜로 믿습니까? 믿을 수 있는 저축은행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축은행을 거래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저축은행의 연체율, 와, 진짜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2024년이에요. 1분기에 저축은행 연체율은 8.80%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연체율 아닌가요? 저는 이 연체율이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연체율은요, 2016년 이후에 최고의 연체율입니다. 8년 만에 최고라는 거예요. 8년 만에. 와, 진짜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지표 굉장히 나빠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2016년 5.83%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 1분기가 8.80%. 와, 장난 아니죠. 2021년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연체율은 2.51%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분기가 5.07%로 늘더니요. 작년 4분기에는 6.55%, 급기야 8.80%까지 늘었습니다. 이 정도인데 여러분, 저축은행을 계속 믿어도 될까요? 사실 8.80%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언제든지 말입니다. 저축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축은행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중에 어느 저축은행이 먼저 무너질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연체율 중에 말입니다.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최악이에요. 11%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업대출은요. 가계대출은 지금 그래도 많이 떨어져서 5.25%거든요. 기업대출은 11%. 그러면 기업대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에 빌려준 돈이 만약에 뜯기게 되면 저축은행도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기업의 대출의 돈이 뭘까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내지는 부동산 대출이 대부분인데 이 부동산 대출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축은행을 믿고 계속해서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것 무조건 반대입니다. 저축은행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봐야지, 알아보지 않고 저축은행을 무턱대고 거래한다는 것은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저는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지금 저축은행의 상황은요,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 거래를 안 하려고 듭니다. 저축은행도 여러분 대출을 줄이려고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축은행 대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2024년 1분기에 101조 3천억 원입니다. 1년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현재 3개월 사이만 보더라도 3개월 사이, 1년 사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잘못됐습니다. 3개월 사이만 보더라도 지금 2조 7,936억 원이 대출이 줄어들었잖아요. 대출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79개 저축은행이 말입니다. 6년 사이에 대출이 엄청 늘었습니다. 2017년 51조 2237억 원이 2023년에 104조 936억 원이었거든요. 엄청났죠.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는 115조 283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너무 많아서 연체가 심각하고, 연체가 심각하니까 대출을 못 해주고, 대출을 못 해주니까 수익성은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저축은행이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올 1분기만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단기순이익은요 1,543억 원의 적자입니다. 작년에 5,559억 원의 적자였잖아요. 올해 이대로 가면 2분기는 더 크고요. 3분기는 더 크고 4분기는 더 커서 올해 전체적으로 저축은행의 적자가 2조가 넘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2조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2010년 2조 7,777억 원이 됐던 것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마냥 지금 올해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상황이 말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현재 저축은행 사태로 다시 커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축은행을 믿겠습니까? 적자는 적자대로 커지고요. 대출은 대출대로 줄이고요. 예, 상황은 상황대로 나빠지는데 저축은행을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은요. 저는 지금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축은행의 상황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축은행마다 초비상 경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불 한 등 끄는 거 있잖아요. 전기불 한 등 끄는 것도 요즘 그만큼 아껴 쓰라 이야기할 정도로 저축은행들은 난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을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축은행 사태에 2010년에 벌어졌던 저축은행 사태나 2011년, 2012년, 200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터졌던 거 지금 현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명심하시고 저축은행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저축은행에서는요. 대손 충당금을 싼이라고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대손 충당금이 2023년 1분기에 1조 966억 원이었는데 2024년 1분기에는 1조 2292억 원이다. 그만큼 늘어난 만큼 지금 손실이 됐다. 단기순이익이 손실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조 2292억 원의 대손 충당금도 사실상 이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출에 비해서 거기에 연체율에 비례해서 여기에 대출 손실금까지 따진다면 대손 충당금은 당연히 쌓아야 될 거고요. 이 핑계로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가 적자가 난다. 이 말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상황 지금은 굉장히 열악하다. 실제로 건전성 지표도 보면 말입니다. 좋다고는 이야기합니다. 좋다고는. 지금 자기자본 비율은 14.69%다. 자산 1조 미만은 7%고 자산 1조 이상은 8%인데 14.69%니까 걱정할 것 없지 않느냐. 예, 유동성 비율도 법정 기준은 100%지만 227.27%다. 걱정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보면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게 결국은 빚을 못 갚는 사람들, 연체가 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2023년에 7.73%였던 것이 지금 현재 10.32%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그러면 부실채권이 계속 쌓인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부실채권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3%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32%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9개 저축은행 중에 물론 잘 돌아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 돌아가는 데도 너무 많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계시는 저축은행의 재정 건전성은 어떤지, 자산 건전성은 어떤지, 경영은 안정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연체율을 저는 점검을 해보고요. 자기자본 비율도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뭐 7% 8% 넘는다고 이야기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자기자본 비율은 그냥 13% 넘으면 좋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동성 비율도 130% 넘으면 좋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요. 저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뭐 7.73%가 많다. 저는 3% 이하도 좋고요. 5% 이하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3% 이하가 제일 좋겠죠. 그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강력하게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시장을 보다가는요. 저는 위험을 자초하는 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사태는요. 좋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제2의 저축은행의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대비하고 또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것.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축은행이 79개나 되니까 다 나쁘다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쁜 저축은행이 굉장히 많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을 나는 죽어도 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요. 반드시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 이게 이자까지 포함하거든요.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자까지 포함을 하면 원금만 할 때는 좀 적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5천만 원보다 적게. 그래야지 이자도 받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5천만 원 이내로 저는 여러분 저축은행의 거래 뭐 한 4천 한 700만 원 4,800만 원 거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뭐 5천만 원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게 5천만 원이니까 이자까지 받으려 치면 4,700만 원 4,800만 원이 된다는 것. 그렇게 인지하시고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상황 예상보다 굉장히 나쁩니다. 예상보다. 지금 말입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위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최소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크게 확대돼서 해석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위기라는 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좀 더 강하게 시장을 보면서 저는 잡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 아셨죠? 저축은행의 거래는 그만큼 말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거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은.